룰에 필승법이 존재해 버렸어. 더지니어스나 이런 애초에 게임 예능이면 필승법을 딱 발견했을 때 막 홍진호 콩푼 패스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콩푼 패스 같은 거나 장동민이 추 무게 0.1g인가 그거 손으로 구분하는 거나 와 씨 시청자들이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우린 이걸 보면서 뭐 게임의 룰을 간파하는 카타르시스를 원했던 게 아니라 요리사가 맛으로써 이기는 걸 보고 싶었던 건데.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 898 리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지껏 공개된 파트 중에 제일 아쉬웠던 파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은 아쉽진 않았어요. 패자부활전은 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 PPL을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CU죠. 편의점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 갖다 놔서 요리를 하는 그런 미션이었는데 뭐 요리 서바이벌 보면 그런 완제품 가지고 요리하는 미션들은 은근히 계속 나오고 마셰코 같은 경우에서도 CJ 관련된 막 비비고 관련된 미션도 있었고 하니까 저는 CU 편의점 보면서 좀 느낀 게 그 레몬 주스가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진짜 이제 별게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느낀 것 같은 게 최강록 셰프가 요리 설명하면서 고추 참치 아니고 고추 콩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림이죠? 좀 약간 지치셨나? 깊게 생각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진선 셰프도 제일 먼저 끝내겠다라고 돼지족발에 양배추 쌈 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면 튀긴 거랑 바삭바삭하게 해서 내는 요리로 냈는데 뭐 둘 다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편의점 하면 메인 재료로 쓸만한 게 고기는 원육이 보통 없고 다 가공된 육류니까 포텐이 되게 낮잖아요. 한번 가공이 되면. 그러니까 면 요리를 많이 선택을 하죠. 왜냐면 라면 면은 애초에 튀긴 면을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많으니까 10명 중에 4명이 면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면 선택한 4명 중에 2명이 붙었다. 다 면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을 선택한 거는 어쩌면 그래도 편의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인 재료 중에서는 제일 폭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태까지 라운드 중에 제일 빨리 지나가가지고 주목받을 만한 요리가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죠. 나폴리 마피아 요리. 제가 저번 미션부터 나폴리 마피아 이 사람 대단한 것 같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메인 요리나 에피타이저 같은 요리 할 때 혼자 완전 그냥 디저트로 가버려가지고 밤 크림이랑 그 생크림이랑 다이제랑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티라미수를 만들어 버렸는데 다른 분들은 편의점 요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다 드는 요리였어요. 그리고 사실 시청자들도 보면서 편의점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 편의점 요리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면을 어떻게 하든가 볶든가 뭐 고기라고 해봤자 조은주 셰프가 썼던 뭐 닭가슴살이나 있고 야채도 양배추나 이런 거밖에 없고 양배추도 히든 천재랑 황진선 셰프랑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뻔한 거. 초면도 차우면 그 면 튀겨서 만든 것도 중식여신이랑 선경도 겹쳤어. 그리고 유포면은 면에다 비벼서 먹는 중국식 요리라고 하고 팟타이도 면을 결국 기름에 볶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하면 생각할 만한 그 음식 범위가 그 정도고 나폴리 마피아의 완성도는 안성재가 한 입 먹고 어떻게 이런 맛을 냈지? 라고 할 정도로 호텔에서 나오는 디저트 같다. 밖에서 뭐 몇만 원 하는 디저트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성재는 없는 말 지어내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안성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나폴리 마피아의 밤 티라미수의 맛은 다른 음식들보다는 완성도에서 진짜 그냥 월등히 하나 위에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편의점 음식 치고가 아니라 그냥 음식으로서 완성도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나폴리 마피아는 뭐 자신감을 엄청나게 보였죠. 퇴근하고서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편의점 뭐 들어왔나 하는 게 취미였다. 그래서 다들 자극적인 거 할 테니까 달콤한 디저트하고, 그리고 그 디저트 크림 만들 때 혼자 냉동실을 쓰면서 편의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리 마피아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딱 올라가고,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가 디핀 이분이 하는 와인바 평도 그렇고 그냥 직관적으로 엄청 맛있다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을 진짜 잘 내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것도 그냥 진짜 맛있어서 뽑힌 거고, 유포면 같은 것도 맛있어서 뽑힌 거고. 유포면은 좀 접근에서도 가점을 받은 것 같은데, 유포면을 했어?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무튼 면 요리 2개 뽑히고 디저트 하나 뽑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뭐 PPL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라운드였다. 그 다음 미션이 좀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미션인데, 흑백 혼합 팀전 레스토랑 미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쓸데없는 룰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거죠. PD 양반이 왜 기획을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모든 예능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예능은 예능이니까 재밌으려고 했겠지. 근데 흑백 요리사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이런 게 되게 피곤하잖아요. 우리 삶도 되게 피곤한데, 예전에 서바이벌 예능이 되게 재밌었다면 이제 서바이벌 예능이 되게 피로하고, 그리고 프로듀스 101이나 아이돌 뽑는 거에서 조작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실제로 불합리한 룰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흑백 요리사는 되게 적은 것 같으니까, 정말 요리 하나 가지고 음식 실력 가지고만 올라오는 게 가능한 것 같으니까, 심지어 눈 가리고 먹는 그 블라인드 심사에서 어쩌면 공정을 향한 강박에 가까운 룰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요번 레스토랑 미션에서 갑자기 열심히 준비해놓고 한 6시간 지났을 때 갑자기 한 명 빠지라고 하니까, 이게 왜 굳이? 차라리 빠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좀 메리트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투표를 하는 것도 의미를 잘 모르겠고, 차라리 랜덤으로 빠지고 메리트를 주는 거면 좀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규칙이 추가가 돼서 오게티 같은 룰이 생겨버렸죠. 근데 뭐 조금은 아쉬웠던 게, 이분들이 각자의 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각자 팀의 전략을 가져와서 그거를 카운터 치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어쩌면 그거 자체가 메리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작진이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일단 너무 다들 피곤한 상태였고. 그래서 레스토랑 아무튼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매출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룰 자체가 실제 시장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허점이 너무 많은 룰인 거예요. 근데 최현석이 진짜 똑똑한 게, 방송짬이 너무나 높은 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위해 돈을 아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아낄 만한 상황을 방송 제작진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최현석 셰프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니까 그냥 비싼 걸 때려 박는다. 재료비로만 300만 원이면 너무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랍스타랑 캐비아랑 이런 거 전화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인맥 있는 걸로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재료로 다 끌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비싼 재료를 때려 박아서 했는데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흑백 요리사니까 요리가 좀 더 메인이 된 그런 거를 보고 싶었던 건데, 요리보다는 너무 전략 게임으로 가버리니까, 만약에 진짜 매출로 따지려고 했으면 우리가 음식 비싼 걸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른 상황을 먹방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줬어야 되는데, 인당 100만 원에 2시간 반이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고 시킬 수 있게 해준 거면, 그러면 단가 높게 책정한 팀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룰에 필승법이 존재해 버렸어. 더지니어스나 이런 애초에 게임 예능이면 필승법을 딱 발견했을 때 막 홍진호 콩푼 패스 같은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콩푼 패스 같은 거나 장동민이 추 무게 0.1g인가 그거 손으로 구분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와, 시청자들이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우린 이걸 보면서 뭐 게임의 룰을 간파하는 카타르시스를 원했던 게 아니라 요리사가 요리 대결로 맛으로써 이기는 걸 보고 싶었던 건데, 룰에 허점이 생겨버리니까 룰을 간파한 팀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좀 되게 아쉬웠고, 이게 총 금액이 100만 원씩 20명이어서 2천만 원인데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2시간 반밖에 안 줬으니까 애초에 제작진이 룰 설정을 실패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인당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먹을 수밖에 없게 가성비까지도 일종의 전략으로서의 효용성이 있게 금액을 책정했다면 한 4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버렸으면 그러면 오히려 최연석 식당을 사람들이 덜 시켰을 수도 있죠. 왜냐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제작진이 좀 평균 금액과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줬으면 더 완벽한 게임이 됐을 텐데 하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간파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뭐 요리 자체 얘기할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이거 보면서는 요리 자체보다는 요식업 자체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혹시 저를 요리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리를 업으로 삼을까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취미로 요리를 되게 많이 하고 어떤 정도였냐면 요리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좀 잘 나가는 업장 몇 개에서 두세 달씩 알바까지도 해봤었어요. 이 업종도 일부러 막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보고 결론을 낸 게 요식업 지금 뛰어들면 개박살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안 했어요. 왜냐면 서울에 맛집 엄청 가보고 느낀 게 음식으로 돈 벌려면 맛은 80점만 넘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입맛이, 대중의 입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다른 나라 사람들 입맛보다 더 높기는 한데 어, 요새는 또 조미료 같은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80점만 넘으면 돼요. 음식의 맛은. 장사가 잘 되려면 상권이 좋아야 되고 상권을 분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석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완성형으로 잘해서 사업을 일구어낸 게 백종원인 거죠. 백종원 대표가 고기 남기는 거 보고 짬통 가가지고 짬통 보다가 그냥 고기 먹어보잖아요. 그거 되게 찝찝하거든요.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는. 물론 깨끗하게 남아 보여도 그거 막상 먹으려고 하면 사람이 거부감이 엄청 세게 들어요. 음스예요, 음스. 근데 그 음스를 먹는 정도의 그런 철두철미함과 이게 왜 안 팔렸지에 대한 그런 강박이 있어야지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리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를 잘하는 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현석 셰프는 파인다이닝을 함과 동시에 중앙감속기라고 꽤나 장사 잘 되는 이태리 중화 섞인 그런 음식점을 성수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권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최현석 셰프는. 그리고 방송국 놈들의 머리 위에서 파악을 해서 1등을 한 거고. 장호준 셰프도 음식도 음식인데 이분이 내기라는 브랜드로 되게 고급 쪽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외식업 쪽에서 일식 외식업으로 브랜딩을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장사를 잘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되게 잘 맞았던 거죠. 정지선 셰프는 장사를 잘하죠. TN밈이라는 매장을 2개 가지고 있고 강남이랑 홍대에서 상업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장사도 잘 하시는 분인데 짬통 제일 먼저 본 게 정지선 셰프라고 백종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잘하는 것과 장사를 잘하는 건 참 다르고 파인다이닝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약간 낭만이에요. 정말 요리만 잘해서 돈을 벌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파인다이닝을 하는 셰프들이거든요. 장사보다는 요리에 집중된 거지. 그래서 트리플 스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마라크림 딤섬 이거 춘권피 얇게 다져가지고 튀기는 게 얇을수록 식감이 좋다고 하니까 트리플 스타가 밤새서 그 춘권피를 진짜 얇게 쪼개잖아요. 파인다이닝이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춘건피를 3mm로 자르는 거랑 1mm로 자르는 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3mm로 자르나 1mm로 자르나 뭐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mm로 자르면 3mm 자르는 것보다 칼질을 단순히 3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어봤을 때 3mm로 자른 거랑 1mm로 자른 거랑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섬세한 차이에서 오는 미식을 즐기는 게 미식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게 파인 다이닝인 거고. 왜냐면 그 강박에 가까운 재료를 다루는 스킬을 원하니까. 그래서 트리플 스타는 파인 다이닝의 정신을 리더로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엄청 헌신해서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트리플 스타는 진짜 낭만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이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최현숙 셰프네 팀 요리 나오는 거 보면서 프랩이랑 음식 나오는 그거 정리 엄청 잘 해놨나 보구나. 아마 최현석 셰프는 그거 생각하고 짰을 거예요. 이거 디쉬 빨리빨리 회전돼야 된다는 거.
형 이거 보면 랍스타 마라크림 짬뽕, 뭐 랍스타 이미 다 구워져 있고 마라크림 짬뽕 같은 거는 양념 넣고 볶아서 면만 볶아서 나가면 되니까 2분인가면 나가고, 캐비아 말밥 천국도 밥에다가 양념 뿌리고 이꾸라 넣고 캐비아 넣고 와사비 올리면 되니까 이것도 뭐 한 3분, 2, 3분이면 나갈 거고, 돈가스도 아마 초벌 다 해놨을 테니까 이것도 튀겨서 소스 버스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요리들로만 구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최연석 셰프의 짬이죠. 방송국도 줄 서는 식당, 이 방출팀이 너무 아쉬웠던 게 텐동이라는 음식은 여기서 하면 안 됐어요. 2시간 반 제한은 이미 알려준 거였잖아요. 근데 메뉴 구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한 거야. 텐동은 애초에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무조건. 물론 튀김을 소스에 완전 절여버리는 그 쿠로 텐동 스타일의 소스를 진하게 가는 텐동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텐동에 원하는 건, 우리나라는 바삭함에 미친 민족이기 때문에 텐동은 무조건 바삭해야 되잖아요. 텐동의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하나하나 다른 시간으로 튀겨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거 덴푸라 튀김옷 뿌리면서 그 바삭함도 유지시켜야 되고, 이걸 미리 튀겨놓고 프랩을 다 쳐놓을 수가 없는 거야. 다 프랩을 쳐놔도 다시 튀겨야 돼. 그리고 튀김 튀겨서 그냥 우르륵 올릴 수 있는 플레이팅도 아니고, 밥 위에 하나하나 이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이고, 메뉴 선정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메뉴 자체가 2시간 반 안에 팔 수 있는 그릇 수가 제한된 메뉴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에드워드 리 셰프 고기 질긴 거 중간에 어떻게든 잘 바꾸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붙을 만한 팀이 붙었고, 나폴리 마피아나 에드워드 리 트리플스타 정지선, 제일 주도적으로 팀에서 했던 사람들이 뽑혀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누군 아쉽고 누군 좋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어차피 그렇죠. 어떻게 다 전체한테 공평하겠어요. 그냥 어쩌면 레스토랑 미션은 요식업의 그 냉혹함을, 요식업의 불합리함? 그런 거를 더 보여주는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출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 그러고 화가 인생을 요리하라였는데 다들 자기한테 의미 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일단 에드워드리의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백종원 심사위원이 에드워드리 요리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줬어요, 점수를. 근데 약간 백종원 씨가 지금 한식의 세계화에 되게 꽂혀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현석 셰프랑 원투쓰리 대결일 때도 한식의 세계화라는 키워드로 되게 최현석 셰프의 요리를 미셨잖아요. 이거를 부드럽게 바꿔서 낼 수 있다. 근데 안성재 셰프는 이거에 전혀 동의를 못 하잖아요. 개인적인 제 입장은 전 안성재 셰프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혹시 저번 리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음식은 결국엔 인식이 지배를 하거든요. 일본 요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K푸드보다 J푸드가 훨씬 더 먼저 상용화가 됐잖아요. 대중화가 됐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스시의 모양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스시 자체를 되게 고급 브랜딩을 해버렸지.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서양 쪽에 익숙하게 뿌려졌기 때문에 결국엔 인식이 깨지니까 일본 음식의 벽도 깨진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식들 봤을 때, 지금 뉴욕 기사식당 난리 난 것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막 떡볶이, 분식 같은 것이 유행하고 하는 게, 아예 음식 국적 다 부숴가지고 합치는 그런 파인다이닝급 말고 그냥 중간급에서 유행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그 나라의 어센틱한 요리가 유행을 해요.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 K-팝을 통해서, 뭐 K-아이돌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저 배우가 먹는 저 비빔밥 궁금해. 저 배우가 먹는 떡볶이 궁금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순대? 순대가 뭐야? 궁금해.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 이걸로 찾아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현지화라는 것은 맛에서 일어나야지, 외형을 바꾸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계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인식이 깨진 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동이나 뭐 면 요리가 짠맛이 약간은 더 깎이거든요, 일식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맛의 현지화 정도 일어나는 거지, 외국으로 우리나라 음식 갔을 때 좀 덜 맵게, 조금 더 감칠맛이 세게, 이런 걸 바꿔야지, 외형을 바꾸는 게 세계화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외국 애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현지의 어센틱한 음식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안성재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음식을 보면서
현대식 참치 캐비어 비빔밥이라고 했는데 안성재가 봤을 때 비빔밥의 본질은 비벼서 먹는 건데 이게 말만 비빔밥이고 칼로 썰어 먹는 사실상 그리고 밥을 튀긴 음식은 다른 나라에도 되게 많고 정작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밥을 튀겨서 내는 거는 오히려 이탈리아의 뭐 아란친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주먹밥 구이나 이런 쪽에 나오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 밥 자체를 둥그렇게 튀겨버리는 거는. 물론 그 식감이 돌솥 비빔밥의 식감을 비슷하게 내는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안성재가 봤을 때 이 요리는 약간은 이도 저도 아닌 요리였던 거죠. 그 완성도가. 맛은 물론 맛있었겠지만. 근데 백종원이 여기서 너무 높은 점수를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딱 주니까 이게 확 차이가 나버린 거고 에드워드리도 오히려 이 점수에 대해서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돼버린 거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백종원을 비판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각자의 관점이 있고 완벽한 심사위원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한 게 나폴리 마피아 할머니의 개국지 파스타. 이 개국지라는 게 충청남도 쪽에 되게 향토 요리거든요. 게장을 담고 그 삭힌 간장이랑 묵은지 같은 거를 넣고 이제 끓이는 건데 이게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끓이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청국장 냄새보다 더 심해가지고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나폴리 마피아가 이걸 굉장히 세련되게 잘 풀었죠. 그리고 선을 넘지 않게. 안성재 셰프가 늘 강조하는 거 너무 오버돼서는 안 된다. 개국지 파스타라는 것을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면 개국지 파스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리 마피아는 그 선을 잘 지켜. 뭐 거기다 이상한 캐비아를 넣고 막 이러지 않고 정말 개국지의 맛을 세련되게 잘 표현하고 그 쿰쿰함까지도 엔초비 액젓으로 표현함으로써 완벽한 의도를 전달을 한 거죠. 나폴리 마피아가 1등을 했고 트리플 스타는 이빨고기와 캐비어를 곁들인 클램 차우더 소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맛은 엄청 맛있었을 텐데 여기서 안성재 셰프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메인은 클램 차우더잖아. 근데 사실상 이 요리는 이빨고기가 메인이 되죠. 맛의 메인은. 클램 차우더 소스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재가 봤을 때는 의도가 좀 불명확한 요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거 만약에 트리플 스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맛있게 먹었던 뭐 이빨고기 구이와 클램 차우더를 제 샌프란시스코의 뭐 삶을 같이 섞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냈으면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야 안성재 셰프한테. 근데 이게 클램 차우더가 메인이라고 했는데 이빨고기가 메인이 돼버리니까 좀 아쉬웠던 거고. 근데 여기서도 트리플 스타의 그 파인다이닝에 대한 그 강박적인 낭만이 나오죠. 모든 재료를 캐비어 크기랑 똑같이 다이스 친 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유난 떤다 그러잖아요. 저런 거 봤을 때 아저씨들은 아니면 국밥충 분들은 유난 떤다 그럴 거야. 대충 다지면 되지. 근데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저런 스킬이 들어가면. 확실히 존재해요. 그런 게 파인다이닝인 거예요. 진짜 그 미친 디테일을 가져가는 거. 아무튼 트리플 스타는 그래도 맛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연석의 봉골레. 아마 최연석 셰프가 낸 요리가 지금 초이다 디너에 써있는 이 수제비 이게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방송에서도 수제비의 식감을 말을 했잖아요. 코스에 들어있는 수제비란 요리 디쉬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수제비 같이 생겼고 방송에서 한 거는 꽃갈 모양으로 모양을 더 낸 거죠. 아무튼 최연석의 봉골레는 옛날부터 너무 유명했어요. 본인이 봉골레 제일 잘한다는 얘기도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먹어본 요리사들이나 미식가들도 최연석 봉골레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최연석 셰프가 마늘을 빼먹었죠. 그러니까 마늘을 빼먹고도 81점으로 1점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근데 진짜 근데 봉골레에 마늘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 점수인 건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그거를 안성재 셰프가 캐치한 거. 너무 그리시하다라고 한 거 같은데 느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현석이 이제 올리브 오일이랑 버터 가지고 농도를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마늘이 정말 들어가야죠. 마늘의 약간의 알싸함으로 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점을 받았다. 그런데 최현석 셰프의 봉골레가 그럼에도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끔 집에서 조개 술찜 같은 거 할 때
강래호 셰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프렌치식 조개찜 이런 거 할 때 조개랑 마늘이 자기는 부딪힌다고 생각해서 조개 안 넣고 양파만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조개 요리 할 때 마늘을 아예 빼고 양파만 조금 넣어서 육수 내봤는데 그 육수가 되게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봉골레로서는 마늘이 없으니까 되게 아쉬운 거긴 한데 되게 좋은 조개 썼을 거 아니에요. 조개 육수 진한 거에 버터랑 사진 보니까 아마 파슬리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되게 진한 조개 육수랑 버터랑 파슬리만 넣어도 이거 조리만 잘하면 진짜 맛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물론 제가 만든 거랑 비교할 순 없겠지만 제가 만들어 먹는 조개 육수 베이스가 이거거든요. 마늘을 안 넣고. 그러니까 맛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마늘이 들어갔으면 완벽했겠죠. 아무튼 평생 요리만 한 그 파인다이닝 요리사가 평생을 깎아서 만든 레시피의 맛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최연석의 봉골레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짧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8, 90은 좀 아쉬웠어요. 우린 요리를 보고 싶었는데 요리를 보는 것 때문에 재밌었는데 약간 세상의 불합리함을 또 예능을 통해서 억지로 보게 돼가지고 11, 12화에서는 좀 더 요리에 집중된 우리가 원하던 흑백 요리사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 피 튀기는 요리 대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리 마피아 화이팅!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톨레도는 한 2년 뒤에 가볼게요. 못 갈 것 같아 아마.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